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그 터키에서 공항 테러가 있었다고 그분들에게 상가 조의를 표하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쿠팡에서 현재는 지금 SE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인프라 전반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개발자 쪽 또는 개발자를 매니징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 관련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령들도 되게 다양하신 것 같고, 그런데 쿠팡이라는 곳에서 저희 팀, 저희 조직에서 이 아틀라시안 솔루션, 이런 협업 솔루션 전반에 대해서 매니징을 하고 이거를 회사 전체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 전체에 퍼뜨리고 이 솔루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쿠팡이라는 회사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급격히 좀 커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마 들으시면서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정형화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한 부분들은 아마 지인들 중에 쿠팡에 다니시는 분 또는 저 여기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한동안 여기 있을 건데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또 자세한 얘기나 아니면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협업 툴이잖아요. 협업 툴에 관련돼서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더 이거를 특수하고 특별하고 잘 쓰고 얘네들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느냐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툴을 통해서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세계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이 툴 하나를 다룰 수 있다는, 이런 툴을 다룰 수 있다는, 이런 툴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컨셉 자체가 다 모든 회사에 공통되게 뿌리내려져서 이 베이스를 해서 협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것이다가 아니고 이 회사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부분을 직장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협업 툴 관련돼서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협업 툴도 있고 국내 국산 제품들도 좀 있죠. 국산 제품들도 있고 또 해외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분야 이런 ALM 분야를 떠나서 협업이라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강조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분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신저, 전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유니파이드 된 커뮤니케이션 환경, 그런 것도 콜라보레이션의 한 종류로 들어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날이 올 것 같은데 아틀라시안이라는 곳에서 좀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야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끌고 나가기 힘든데 아틀라시안은 좀 그런 분야를 꾸준하게 전 세계적으로 리딩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만 잠깐 드릴게요.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잘 보시면 다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쇼핑하고 있습니다. 쇼핑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분야. 혹자는
물류회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북한이라는 회사가 설립됐고요. 여러분들이 한참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은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이상 다 하시고 계실 때쯤 갑작스럽게 나타난 2010년도에 나타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2016년도까지 있는데 회사에서는 2013년도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그 뒤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현재 iOS, 안드로이드 포함해서 넘버1이다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 투자 많이 받아서 그 회사의 개발에 관련된, 저희가 회사가 항상 지향하는 바가 테크와 개발자 중심의 회사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CEO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나 아니면 서포팅되는 모든 툴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는 여기 아까 2010년부터 회사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조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쓰고 있었어요. 2010년도 말 2011년도 초부터 아틀라시안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신입사원부터 커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경영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경영자들을 여러 곳에서 오는 경영자들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툴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세스화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아틀라시안 제품, 특히 지라는 워낙 그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쓰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50명도 안 되는 인원이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챌린지를 보면 중간에 나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아틀라시안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조금 다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도 쓰실 것 같은데 레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툴들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서 저희가 아틀라시안으로 결정을 하고 고인을 하자는 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솔루션이 글로벌하게 쓰인다는 거죠. 이 아틀라시안 솔루션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장 많이 쓰이는 툴로 일반화가 됐고, 그리고 그런 여러 회사에서 영입되는 인재들에게 저희가 이제 국내 여러 회사에서도 많이 이직을 통해서 북한으로 개발자분들이 유입이 되지만 미국, 중국, 동남아, 일본 하여튼 저희 회사에 외국인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너무 다양한 국적들의 다양한 회사에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솔루션 납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솔루션 이런 거에 맞춰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뭔가 공통된 환경 그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코업을 하고 개발을 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금방 환경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필요했고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많이들 똑같이 쓰시겠지만 체인지 리퀘스트나 서비스 리퀘스트 같은 영역들 되게 이 지라라는 솔루션 컨플루언스는 진짜 지금 지라라는 솔루션 봤을 때 어마어마한 기능과 플러그인과 그리고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것들 유연성을 제공을 하는데 이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프로페셔널하게 굉장히 잘 쓰고 계실 것 같지만 이걸 구축해서 제공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좀 단순한 기능을 좀 많이 씁니다. 리퀘스트를 요청할 때 만들어진 워크플로우 따라서 그냥 약간의 전자결제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요청을 하고 싶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중심의 회사, 테크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마케팅 또는
재무 쪽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도 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다 요청을 주고받고 하고 그런 거를 요청할 때 체인지 리퀘스트, 서비스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 툴을 통해서 개발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발의 언어와 기획의 언어와 비즈니스적인 쪽의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런 플로우를 트래킹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하지만은 쿠파는 또 한참 기사화도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애자일 개발 문화, 개발 방법론 도입해서 국내에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린 건데 애자일을 도입해서 제대로 끌고 나가는 회사는 쿠파는 유일하다. 물론 중소규모, 저희보다 좀 더 작은 회사의 규모에서는 당연히 이걸 더 잘 끌고 나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처럼 덩치가 커진 입장에서 이 문화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건 좀 유일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화들과 이런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백그라운드에서 그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툴들이 지금 우리가 2010년, 11년도부터 사용하고 있고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이 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하고 패스트하고 약간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 애자일은 개발 환경 그리고 굉장히 회사가 빠르게 돌아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오늘 요청하고 오늘 해달라고 어떻게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 자체가 쿠팡에서는 약간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툴들을 다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환경 그리고 빠른 개발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툴들, 이런 니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게 여기 제공하는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고 지금 더 많아졌고 지금도 원하는 걸 검색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100% 맞진 않아서 못 쓰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그 기능들을 애동할 수 있어서 그런 우리가 좀 빠르게 적응하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유연한 툴이라서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고 이 지라나 이런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 특히나 아틀라시안 제품군이 다양한 서드파티라고 해야겠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뭐 슬랙도 많이 쓰고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툴들 그런 것들과 그 채널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세션에서 여러 가지 모바일이나 뭐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계속 이 분야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환경을 베이스를 깔아서 베이스를 제공을 해서 회사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영향을 미치는데 개발 환경을 베이스 넛을 잘 깔아줘서 어떻게 비즈니스 성과까지 이룩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이러한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쿠팡 역시 이러한 챌린지가 있었는데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후에 의심 없이 다른 솔루션 검토는 했지만 이 솔루션을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현재는 조직 내에서 지라에 관련된 거를 컨트롤하는 버추얼 조직을 하나 생성을 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 안에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자, 디벨로퍼 있고 스크럼 마스터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조직에 속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버추얼 조직으로 이 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고 공통된 환경을 전사에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되게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들에서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쿠팡에 조인하기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틀라시안 관련된 솔루션, 지라, 컨퍼런스 등을 전세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그 팀의 업무는 제가 알기로 다른 업무에서 다른 개발성 업무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는 하루 종일 이 툴을 커스텀하고 이 툴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기 뭐 랭귀지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걸 미스로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면서 진짜 아틀라시안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데 그 정도로 좀 복잡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고 그걸 또 연구해야 되고 이런 그 시스템을 제공을 통해서 회사에 이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쿠팡이라는 조직에 와서도 비슷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협업이죠. 그 코워킹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조직 분들은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서 좀 돈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팀으로 만들어서 이것만 해라는 팀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팀에 그냥 잡으로 하나 롤로 그냥 배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리소스가 좀 소요돼. 왜냐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툴들이기 때문에 뭐 이용이 어렵다기보다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조직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2011년도 초기에 클라우드 100유저 언더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국내의 아틀라시안 제품들 환경들을 잘 몰랐어요. 좀 이따 한번 여쭤보려고. 2011년도에는 그냥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리셀링 총판 역할을 하시는 곳들이 좀 있죠. 있는데 그 사이트나 그쪽에서 운영을 참 잘해서 그 사이트의 도움을 받고 했는데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어서 에이 안 되겠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회사로 갈 건데 우리 회사는 무조건 영어로 영문보해. 한글때 필요 없어. 한글때 써보셨죠? 한글때 혹시 컨트리뷰터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부족에서는 한글때 필요 없고 영문으로 쓰고 호주하고 연락해서 직접 해야지 해가지고 사실은 최근까지도 올해 초까지도 호주의 본사와 계속 얘기를 하고 트러블 슈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 바이도 호주 쪽 본사 통해서 그냥 바이 해버리고 하는 게 많았고요. 아마도 부소스 컨설팅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아틀라시안과 이런 것들 협업 관계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또 부소스 컨설팅은 이쪽에 도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호주랑 그냥 연락을 하면서 했고요. 100유저짜리 클라우드를 운영하다가 클라우드 지금 많이 쓰시나요? 클라우드를 쓰는 게 저는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에서 인하우스로 왔는데 이거 완전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AWS나 이런 거를 지금 지향하는 시대에서. 근데 이런 데이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외 데이터가 아니라 내부 데이터죠. 내부 데이터에 대해서 점점 회사가 커져 나갈수록 보안적인 측면이나 클라우드라고 보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나가 있으면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상위로 또 어퍼 매니지먼트 쪽까지 가거나 더 상위로 올라간다면 괜히 바깥에 내게 바깥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조금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한 사용자 때문에 계속 클라우드로 가는 건 비용적인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백업 파일을 그 당시에 호주에 연락했던 백업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라이센스를 사면 백업 파일을 보내주겠다. 라이센스 사고 백업 파일을 이메일로 찜으로 받고 해가지고 다시 풀고 해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저희가 인하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작업이고 지금은
한판에 인원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수천 명의 인원들이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리퀘스트는 개발에서 뭔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저트 개발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쪽에 리퀘스트가 오게 되어 있고 그 리퀘스트 처리를 모두 다 지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커스텀을 해나가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플로우를 만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앞으로 한 5년 이상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입을 했고요. 예전에는 DB와 웨바스가 같이 있고 스토리지도 조그만 걸 쓰고 있었다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의 그룹웨어 수준으로 이제 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가 누적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올드한 데이터라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히스토리도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 없이 누적을 해나가다 보니까 회사 전사적인 그룹웨어 시스템의 일환까지 그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네, 저희 그 나레이션 다들 똑같이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공개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작년 말부터 공개했던 게 지금 7점 나와 있는 거 같고 6점대도 있고 7점대도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버추얼 프로에서 6점대가 좋을까 7점대가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6점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6점대를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7점대로 가면서 좀 라이센스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것들이 좀 많아서 비용이 그래도 우리 또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TCO도 생각하고 ROI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깜짝스럽게 어떤 비용이 좀 붙다 보니까 일단은 7은 보류 6점대만 써도 우리는 너무 해피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전에 썼던 게 4점, 5점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6점대로 나비레이션을 했고 중간에 뭐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클리닝 할 것들을 또 결정을 하고 각 역할들을 좀 분배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던 권한들을 다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6점대로 하고 저희가 이번부터 그 그룹웨어 시스템하고 거였습니다. 레벨이 맞춰졌다고 했을 때문에 따로 스테이징 환경에 지라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따로 하고 있어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테스팅, 기능 테스트 모든 걸 하고 이제 실제 전사 사용하는 지라 시스템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들을. 왜냐하면 사용자가 워낙 많아서 다들 겪으셨을 텐데 그 인덱싱 한번 걸면은 난리가 나요. 저희 그 회사가 슬랙 메신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사적으로 대부분 또 개발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슬랙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시간성 메시지 때문에 지라에서 인덱싱을 한번 딱 걸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보다 더 빨라요, 사람이. 그래서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느려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글들이 올라오니까 채팅창.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더할라에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좀 편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데이터를 지금 좀 정도라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그 좋아진 것들, 저희가 쓰려는 분야가 이 분야고 쓰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피드가 좀 많이 빨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버그 패치도 많이 됐고 저희 보안 쪽에서는 버그가 많다고 보안성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까 좀 전에 슬랙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국내산 제이 메시지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근데 슬랙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글로벌 환경에 표준을 다 주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익숙하게 쓸 수 있는 환경. 슬랙과의 연동도 지금 고민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라의 그 예전에 모바일 한참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하고 좀
이제 안정화가 됐으니까요. 당연히 회사의 시스템도 모바일로 가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써보신 분들은 2011년, 12년도 이때쯤에 지라를 앱으로 본다, 웹으로 본다, 앱으로 본다, 뭐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앱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 전 세션에서 뭐 앱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앱은 그 서드파티에서 만든 유료 앱이었거나 하여튼 돈을 내야 됐어요. 왜 내가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내가 왜 3.9달러를 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모바일을 씁시다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하고 뭐 하고서 들여다보니 모바일 웹 환경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분야도 그 부분도 지금 사용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좀 다 출시된 지는 좀 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좋은 점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켓플레이스라면 오픈플로우도 이제 그 쉐어링이 돼 있죠. 내가 만들 필요 없다는 그런 너무 좋은 것들,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간 표준이 적용된 오픈플로우들을 내가 그걸 따다가 똑같이 프로세서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생겨서 좀 좋은 것 같고, 예전에 뭐 안 됐던 건데 뭐 이슈를 옮기는 거나 카피하는 거 조금 불편했던 것들 해결되고, 멀프와치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레벨의 인덱싱이 돼서 그 프로젝트 리더들이 각자 알아서 인덱싱도 하고, 그 프로젝트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그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불편, 불만도 줄어들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는 뭐 이렇게 한번 적어는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클라우드 버전에서 서버 버전으로 다 옮겨탔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솔루션을 메인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트리시한 솔루션 좋은 것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랑 컨플런스에 대해서 언리미티드 버전을 두 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또 언리미티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 갱신만 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락을, 호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틀라시안 본사의 그 세일즈 쪽하고 그 테크니컬 서포팅 사람들하고 하도 메일을 많이 주고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곧 있으면 언리미티드가 없어진다. 갱신하지 않는, 그러면 리미티드 된 버전을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주고,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마라. 왜 없어져야 되냐. 우리는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름이 언리미티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리미티드 버전을 그 당시에는 판매가 되어 있었고 계속 갱신을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쓸 때 아까 말씀 마이그레이션 할 당시가 100유저였거든요. 그래서 한 500원더 정도만 사도 굉장히 충분할 것 같고, 이거 사서 낭비되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하지만 모르겠으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라고 선택을 언니미스로 했던 게 굉장히 좀 지금 와서 보면 회사에 이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템포 쓰고 있고요, EGBI 쓰고 있고, 이슈템플 이런 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러그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쓰는 것도 있고 쓰지 않는 것도 있고, 트라이얼 수준에서 멈춘 것도 있는데, 라이센스 이슈들이 안 풀려서 여기가 적지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갱신을 안 하고 그냥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기능들이죠. 유명한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가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도 리포팅을 하고, 그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숫자 정량화해서 쳐다볼 거야 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시보드상에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 GR을 통해서 각자 개인마다 팀 단위, 팀별로 개인별로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슈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 미드 타입이 긴 이슈를 한 사람이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한눈에 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면담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역량이 더 잘 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더 투입을 해주거나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없었다면 만약에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가 나오겠죠? 너 오늘 뭐 했어? 이거 왜 안 끝났어? 듀데이트가 이날인데 그날까지도 안 물어보고 또 쿨한 매니저라고 또 그날까지 안 물어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냥 각자의 상태와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서로 간에 쓸데없는 간섭 같은 것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또 있지만 로드맵 플랜, 투두 관리, 그리고 리포트를 생성해서 제공을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은 그 이메일이나 이런 각종 채널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이메일로 이제 회신해서 그 트래킹을 클로즈한다든가 접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진부한 얘기 들으셨습니다. 진부한 얘기 들으셨고 결론도 진부하긴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가 상용 툴이잖아요. 상용화된 툴이고 기업에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왜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픈소스로 좀 사람이 좀 힘들면 그런 것들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은데 AL 솔루션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위키에 대한 솔루션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회사 가지 말라는 거 없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국 회사로 가지 말라는 것도 없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아틀라시안 제품을 선택을 함으로써 얻었던 이점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빠른 정착과 그 사람들의 리소스 능력을 끄집어내서 회사에 이바지하게 만드는 그 베이스를 이 제품을 통해서 갖춰놨기 때문에 다른 걸림돌이 아니라 더 엑셀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게 사실은 비즈니스단에서 크게 이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탄력을 잘 받고 있어 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거를 어떻게 갖춰놓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회사 베이스 비즈니스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100%, 150% 이상 가속을 할 수 있게 지금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프로이신 분들이 많아서 더 길게 얘기하면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들통날 것 같아요. 계신 분들끼리 많이 토론하고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저도 글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자발적인 내용들이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올려주시는 분들이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고 각자 서로 도움을 받고 각 회사에서 모두 다 인정받는 서포팅이 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운영을 잘 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통계를 좀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요즘에 한국 회사가 저 여기 비디오 찍고 계신데 어디서 모르겠는데 회사 전체의 규모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너무 반응들을 해서 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지라 안에서만 돌아가는 프로젝트의 개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을 빼고서 지금 현재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수백 개 정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시겠지만은 팀 단위 있고, 그다음 역할 단위, COP 단위 같은 거 있죠. 역할, 프로젝트 단위, 실제 버추얼 조직 같은 거 이 단위로 다 생성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다 개발자에게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 개발자끼리만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온 재무 담당자는 재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드리는 거에만 익숙하면 안 되고 이 지라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에 필요한 재무 데이터를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재무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개발자들끼리 우리끼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누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툴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테크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와 얘기를 할 때 이 툴, 이 랭귀지, 하나의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툴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정착이 완료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 2년, 2,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이건 전자결제가 편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룹에 들어가서 전자결제는 해줘, 업무 해줘. 전자결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세요 그러면 난 모르겠고 전자결제 해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많은 학부와 회사 비리가 바뀌어서 비개발 조직, 비엔지니어링 조직, 기술 조직이 아닌 이 툴을 위해서 기술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지금도 일주일에 많으면 10단위로 해서 개설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툴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를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 또는 회사 안에 버추얼 조직만 고민하지가 않아요. 이 툴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공부를 해봐요. 공부를 해보고 눌러보고 해서 또 그만큼 권한을 부여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제안합니다. 이걸 툴 이렇게 쓰게 해주세요. 근데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원 이상이 된 회사들은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절대 주면 안 돼요. 절대 누구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거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시스템 나중에 운영과 관리가 통합 관리가 안 됩니다. 코어 툴의 이 상반된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콜라보레이션 툴의 상반된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는 해줘야 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조그만한 일부 특정 몇몇들이 최고 권한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주고 통합된 템플릿을 내려주고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추가 답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